사실 환자분들이 딱 오자마자 제가 후비루인가요? 이거부터 여쭤보셔요. 이게 후비루인지 아닌지도 모르시니까 너무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달고 사시라, 너가 이상하다라고 병원에서 듣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제대로 치료를 하면 당연히 후비루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촉촉하게 하기. 두 번째는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것만 해요. 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라민영 원장입니다. 살면서 코감기 한 번도 안 걸려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코감기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들을 매일 겪는 분들이 바로 후비루 환자분들입니다. 안 겪어본 사람들은 진짜 절대 모르실 건데 코가래가 정말 끝도 없이 목으로 내려와서 계속 이렇게 하시게 되고 가래가 자꾸 끼어있으니까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자려고 누우려고 하면 가래가 더 넘어와서 매일 밤을 제대로 못 잔다 하시는 분들도 있죠. 후비루 환자분들은 이런 증상들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심각성을 몰라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후비루가 있다 얘기를 하면 그냥 약 먹어, 아니면 병원 가, 이러고 말거든요. 근데 후비루 환자분들이 약을 안 드셔보셨겠어요? 병원에 안 가봤겠어요? 약을 먹어도 병원을 가도 해결되지 않아서 힘드신 거거든요. 저도 한번 독감 되게 심하게 걸린 이후로 정말 이분들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무 공감을 하게 돼서 그 이후로부터 너무 진심으로 진료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후비루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약 먹어라? 아니고요. 그때만 효과 있는 방법?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후비루가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게 다 느껴지는 질환입니다. 제가 느껴지는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코에서 목으로 위장까지 항상 콧물이 뒤로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모형으로 보여드리면 코에서 나오는 콧물이 목으로 위장까지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콧물이 하루에 1.8리터나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비염 환자분들 점막을 보면 엄청 건조하게 위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뜻은 콧물이 나와도 잘 안 나온다, 그리고 나오더라도 건조하니까 끈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넘어가는 통로마다 다 끼게 되고 들러붙게 되고요. 뒤로 넘어가다 보면 여기 고여 있어서 이물감도 느껴지고, 넘어가다 보면 목에 자꾸 끼게 되고요. 이게 건조한 게 더 심해지면 아예 목에 딱 들러붙게 돼요. 그러면 목이 쉬게 되고 자꾸 캑캑 하셔야 되는 심한 증상까지 가는 거죠. 맞아요. 환자분들이 딱 오자마자 제가 후비루인가요? 이거부터 여쭤보셔요. 이게 후비루인지 아닌지도 모르시니까 너무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역류성 질환이라고 해서 처음엔 이비인후과를 갔다가 그 다음에 내과를 가요. 근데 내과에서도 이제 몇 개월간 역류성 약을 먹어도 안 나으니까 그러면 환자분 후비루였나 봐요 하시면서 다시 이비인후과로 가시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전 자체가 다르니까 역류성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역류성은 우리가 공복에 위산이 역류를 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이 역류를 하니까 목이 되게 따갑기도 하고 여기가 좀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복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역류성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공복의 증상이 생겨요. 식후에 밥을 먹고 나면 위장 안에 밥이 들어가게 되니까 조금 더 역류를 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역류성이 많이 가라앉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역류성인 분들은 대부분 약을 드시면 낫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식후에 더 심해진다, 역류성 약을 먹어도 똑같다 라고 하시면 난 후비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비루가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게 느껴진다 라고 했잖아요. 보통 식후에 침이랑 콧물이 조금 더 분비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서 콧물이 더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보통 식후에 더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그 다음에 후비루 약을 먹었을 때 내가 가래는 없어졌는데 목이 아예 쉬었다 라고 하시면 나는 후비루는 좋아졌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더 심해진 겁니다. 그거는 꼭 아셔야 돼요. 목이 아예 쉰 거는 더 가래가 끈끈해서 아예 목에 딱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비루가 왜 생기냐 라고 하시는데, 후비루는 첫 번째 건조한 환경 때문에 생겨요. 점막이 건조하니까 건조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더 악화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약을 너무 많이 드셨을 때 생길 수 있어요. 보통 비염약이라고 하면 항히스타민제인데요. 항히스타민제는 콧물을 말리는 약이에요. 그래서 가래가 끈적하게 되고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건조하게 만드는 습관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 코 세척을 너무 열심히 하신다든지, 뭔가 이게 뻥 뚫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약국 스프레이를 많이 뿌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 코를 더 건조하게 만드는 습관을 만드셔서 더 악화가 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비염 환자분들이 코감기에 걸렸을 때 더 심해집니다. 원래 코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많이 나와서 바이러스를 떼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염 있는 분들은 건조하게 끈끈하게 많이 나와서 다 뒤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후비루가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이 네 가지가 후비루를 더 악화시키거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후비루는 비염이에요. 비염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방치를 하시면 비염이 더 악화가 되는 거고요. 심한 분들은 냄새를 아예 못 맡거나 아니면 미각이 많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목에 가래가 딱 들러붙게 되니까 목이 쉬게 돼요. 목소리가 아예 변성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많이 심하신 편이니까 꼭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고요. 시중에는 코 자체 점막을 건드리는 약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비염이 난치성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당연히 후비루도 그냥 달고 사시라, 너가 이상하다라고 병원에서 듣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건조했던 점막이 치료가 되면 당연히 후비루는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셔도 코 점막 자체를 많이 촉촉하게 만들면 당장 갑자기 가래가 확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점점 가래가 묽어지게 돼요. 예를 들면 완전히 끈끈해서 딱 들러붙어 있던 가래가 점점 묽어지면서 끈끈해져서 약간 여기에 하면 내려가는 정도, 나중에는 약간 꿀꺽 침만 삼켜도 넘어가는 정도, 이런 식으로 점점 변해요. 그래서 점점 변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물처럼 편하게 뒤로 넘어가게 되면 남들과 똑같은 콧물이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 편하게 못 느끼시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후비루를 어떻게 치료할까라고 하시는데,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촉촉하게 하기. 가습기를 꼭 트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목이 아예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데 가습기를 안 트세요. 한절기에도 안 트세요. 겨울에만 트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절기가 오히려 더 건조하고요. 에어컨 바람 되게 건조하거든요. 냉방이 되면서 제습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니까 에어컨 바람에도 꼭 가습기를 틀어주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차가운 바람이 안 들어가도록만 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 공기로 환기시키지 않기, 에어컨 바람 코 안에 직접적으로 안 쐬기, 아니면 선풍기를 계속 안 틀기, 그 정도만 지켜도 당장 악화는 예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후비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편하신 증상이니까 저도 그 마음 잘 알고 있고, 많은 다른 분들도 열심히 치료하고 계시고 이미 좋아지신 분들도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